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신고가는 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시점이냐가 중요한 거죠. 단기간에 빠른 시점 안에 신고가가 나올 거냐? 저는 좀 녹록지 않다고 봐요. 국내 증시의 핵심은 국내 자체가 아니라 글로벌한 상황, 또 미국의 수혜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해외 상황이 어떠냐 보면 유동성 장세가 아닌 실적 장세로 올라가는 그림이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도 경기 침체 얘기가 좀 나오고요. 버블에 대한 논란도 있죠.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해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미국의 시장 환경이 국내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내장은 그거에 또 간접 수혜잖아요. 그러면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한탑 구독자 여러분. 저는 하나증권에서 글로벌을 전문으로 PB 활동을 하고 있는 김호균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증시가 21년 고점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면서 손실이 적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본점만 오면 주식 팔고 안 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 증시가 유독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크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펀더멘탈 이슈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국내장 특유의 이제 주주 친화적이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는 건데, 일단은 기업 펀더멘탈 차원에서는 주가는 사실 이제 실적이 함수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면 주식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내 상장 기업들의 실적이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올라간 종목을 보게 되면 글로벌 수혜주로 분류되는 한미의 반도체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기업군들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K 열풍에 따라서 음식료 그리고 화장품 같은 업종들도 이제 수혜를 받고 있고요. 또 반면에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조선, 방산, 그리고 원전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주 산업으로서 수주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종의 주도 업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많은 상장된 기업들은 주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런 어떤 상황들이 국내 증시에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미국도 M7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7개 기업 위주로 흔히 말하는 이익 성장률과 주가 성장률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글로벌하게 움직이는 부분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이런 특정 수혜 업종만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 즉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준다거나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완숙 기업, 즉 실적이 계속 성장을 못하는 기업들도 이러한 주주 친화적 정책을 통해서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을 뽑아냅니다.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도 부진하고요. 기업의 결정, 분할이라든가 합병이라든가 이런 결정에 있어서 주주의 입장이 아닌 오너의 입장을 대변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실망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 문화 자체가 테마성이나 아니면 이제 정보 매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노이즈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장의 어떤 실적 발표, 즉 어닝 시즌 때 미국 같은 경우는 한참 안 오르다가 실적 발표가 딱 나오고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목격이 되거든요. 즉 그래서 어닝 플레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런 내부자 정보가 통제가 잘 안 돼가지고 이미 그런 소문이 다 돌아서 이미 주가가 뛰고 오히려 실적 발표가 나오면 주가가 빠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아마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실망을 하고 또 수급 차원에서 좀 빠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펀더멘탈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은 부분, 그리고 수급적으로 국내장에 실망하고 자꾸 미국으로 떠나는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몰랐을 땐 상관이 없는데 엔비디아를 매일 얘기 듣고 미국 주식 투자의 어떤 진입 장벽이 낮아지다 보니까 굳이 국장을 할 이유가 적어지는 거죠. 이렇게 지지부진한 국내 증시의 흐름과는 달리 미국과 일본의 증시는 신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한국 증시도 전고점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보시나요?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신고가는 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시점이냐가 중요한 거죠. 일단 인플레도 있고 경제는 계속 성장한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우상하는 그림은 나올 텐데, 단기간에 혹은 빠른 시점 안에 신고가가 나올 거냐? 저는 좀 녹록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증시의 핵심은 국내 자체가 아니라 어떤 글로벌한 상황, 또 미국의 수혜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수주 이런 부분 핵심이기 때문에 해외 상황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많이 받습니다. 근데 해외 상황이 어떠냐 보면 지금 보시면 증시가 굉장히 고공행진, 랠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뭔가 꿈과 희망과 비전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 즉 유동성 장세가 아닌 실적 장세로 올라가는 그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도 경기 침체 얘기가 좀 나오고요. 어제 나왔던 PMI 지수도
기술도 좀 침체로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좀 요동을 쳤고요. 그리고 일단 버블에 대한 논란도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 좀 높다 보니까 경기는 좋지 않은데 좀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해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배경을 보게 되면 어떤 시장이 굉장히 화랑장, 뭐 인플레당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투자 사이클로 인한 상승이거든요. 투자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해당 기업에 돈이 들어가고 실적이 찍히면서 실적 기반으로 딴 데 살 게 없으니 거기에 돈이 몰려서 증시가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즉 가짜 상승은 아니지만 뭔가 꿈과 희망과 비전으로 유동성 장세로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부분은 조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미국의 시장 환경이 국내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기간에 신고가를 돌파한다? 이런 관에서 조금 낮아 보입니다. 중요한 거는 매크로 변수인데요. 미국 금리가 인하가 좀 빨리 돼가지고 단기 금리가 3%대로 좀 빠지면 그때부터는 좀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이게 2023년 말에 좀 나왔던 모습인데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도는 그림이 나왔는데 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는 어떤 분위기가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 좀 유지될 것이다 라는 게 예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수출 많이 하잖아요. 즉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환율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지금 엔화가 굉장히 약세로 크게 가게 되면서 달러가 강세로 가고 상대 통화들이 같이 약세를 가는데 이 동아시아 국가들, 즉 수출 경쟁하는 국가들끼리 약세 전쟁을, 그러니까 이번에 위안화까지 이게 뛰어들게 되면서 약세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환율에 대한 이슈도 녹록치 않아서 수출 기업들도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증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밝지만 않은 상황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미국과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한 상황, 매크로 상황, 그리고 미국 증시의 향후 예측을 같이 봐야지만 한국 증시가 이해가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좀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국내장은 그거에 또 간접 수혜잖아요. 그러면 미국장이 아주 좋아야 우리도 막 신고가 가면서 랠리를 갈 수 있는데, 그리고 또 금리가 또 받쳐줘야 되는데 이런 금리 환경이나 환율 환경이나 미장의 환경이 100점은 아닐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하반기에 갈수록 조금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미국의 수혜받는 업종과 관련된 기업들은 꾸준히 실적을 찍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가 아닌 종목 그리고 업종 관점에서 플레이를 한다면 이런 어떤 제약상을 좀 극복할 수도 있겠죠. 올해 초에 보면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도 컸었고 그리고 또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미국 증시는 신고점을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 상승이 이렇게 강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AI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 너무나 지겨운 단어가 또 AI냐 할 수 있는데 이 기술혁명이 모든 것을 바꿔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2022년에 스태그플레이션, 그 전에는 사실 코로나 랠리로 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엄청난 화랑장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화랑장 이후에 갑자기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하고 이거에 대한 시장 발작적인 반응으로 흔히 말해 성장주들이 부러졌어요. 엔비디아가 거의 60% 가까이 빠진 게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그렇게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나서 23년을 예측할 때 많은 대다수의 어떤 이코노미스트들, 분석가들은 23년도 어렵겠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그 예상을 뒤엎은 게 바로 오픈 AI가 챗 GPT를 만들고 나서죠.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랠리는 꿈과 희망과 비전으로 올라간 시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단어가 PDR이거든요. 우린 PER을 많이 알잖아요. PDR, 그러니까 드림의, 그러니까 꿈의 밸류를 매긴다. 그러니까 지금의 PER로 설명할 수 없는 주가인데 이거를 유일하게 설명하는 방법은 꿈과 희망과 비전의 밸류를 매길 수밖에 없는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동성이 말라가고 시장이 좀 빡빡해지면서 흔히 말하는 실적 외에는 답이 없는 그런 순간이 왔고요. 그런 것이 굉장히 이어졌습니다. 즉 빅테크들도 비전이 없었어요. 미래 비전이 없이 움직이는 시간이 있었고 그 뒤에 챗 GPT가 나오면서 꿈과 희망과 비전에 대해서 다시 발화하는, 좀 이거에 희망과 기대를 갖는 상황이 반전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그러면서 23년에 V자 반등을 하게 된 거죠. 즉 이런 기술혁명이 시장 분위기를 바꿨고 그 분위기를 바꾼 것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성장주 중에서도 실적 기반의 기업들만 랠리가 펼쳐졌고 그거에 대한 간접 수혜를 받는 업종들까지 쫙 올라가게 되면서 상승장 아닌 상승 랠리장이 좀 펼쳐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상승의 비결은 역시 기술혁명, 오픈 AI 등장 이후에 1년 6개월, 7개월 동안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부진한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고 달라질까라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가 국내 주식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이미 미국 주식 투자가 국내 주식 투자에 굉장히 큰 투자 대안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해외 주식이죠. 해외 주식 중에 미국 주식이 포함되는 거고, 뭐 중국 주식이나 일본 주식도 있지만 현재 아무래도 대세가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국내 주식의 대안으로 흔히 말하는 서학개미라고 하잖아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국내 주식만 하신 분이 미국 주식에 접근했을 때 어떤 투자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장의 좀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좀 단타라든가 정보 매매라든가 아니면 수급을 활용한 매매라든가 이런 좀 단기 성향의 매매 같은 경우는 미국장에서는 먹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로컬 시간에 어떤 제약도 있을 것이고 정보에도 부족함도 있을 것이고 어떤 환경에 있어서 전혀 유리한 점이 없죠. 불리한 환경에 내가 굳이 가가지고 투자 대안을 찾는 건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 제가 추천드리는 미국 주식 투자 방법 그리고 또 해외 주식 투자 방법은 글로벌 1등주를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성장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 숨겨져 있는 종목을 어렵게 찾아서 발굴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실생활에서 1위라고 확인된 그 기업들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해당 업종이 성장하는 메가 트렌드에 있는 업종인지를 파악해서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보유했을 때 마음가짐이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을 갖고 있는데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 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들고 있을 때, 많이 들고 있을 때 좀 불안한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긴 호흡으로 투자하고 글로벌 1등이라는 1등의 헤게모니가 주는 어떤 안정감, 그리고 이제 시장 지배력, 이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미국 주식, 글로벌 주식 투자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투자하게 된다면 이제 국내 투자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국내 주식 뭐 정보도 많고 내가 잘 아는 기업이 하는데, 해외 주식, 미국 주식은 너무 울렁증 같이 이제 모르는 기업이다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나이키, 뭐 스타벅스, 애플, 메타 이런 기업이 남의 나라 기업 같나요?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국내에 너무나 친숙한 해당 분야 1등 기업입니다. 그래서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이미 피부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이해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이제 증권사들이 아무래도 이런 해외 주식 투자의 수요가 늘다 보니까 리서치 센터도 굉장히 보강해서 흔히 말하는 1등 기업들 많이 거래하시는 한국 예탁결제원 사이트에 보면 통계 자료가 있어요. 탑 50 기업에서 뭐 기간별로 다 조회 가능한데, 국내 투자들이 선호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리서치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참고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이제 환차손 부분인데요. 사실 이거는 저는 환차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내에 투자만 하게 되면, 국내 주식만 투자하게 되면 나의 자산이 노출되는 거는 원화에만 노출이 됩니다. 즉 통화 분산이 전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한 총체적 위기 때 무조건 달러가 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는 달러 자산에 노출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 주식을 안 하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적겠죠. 그리고 그런 뭐 이제 외화를 그냥 들고 있다? 이건 좀 굉장히 비효율적일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환차손이 아니라 통화 분산의 차원에서 저는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금 이슈인데, 이건 확실히 불리한 게 맞습니다. 이게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분리과세로 22%를 세금을 매기거든요. 그래서 22% 매기는 게 그런 느낌이죠. 타짜에서 뭐 이제 고니가 그러잖아요. 딴 돈에 반만 가져간다 이런 것처럼, 이건 해외 주식은 딴 돈에 5분의 1은 두고 가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두고 가는 것도 수익 나면 당장에 두고 가는 게 아니라 올해 번 돈 중에 수익 난 금액을 잘 모아놨다가 내년 5월에 자진신고해서 내는 거거든요.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하고 또 짜증이 나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주식의 성장성이라든가 최근 이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쏠림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시대 자체가 승자 독식의 시대인 거고, 그 승자 그리고 기술혁명의 그 주도 헤게모니가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미국 주식의 빅테크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놓친다면 어떤 이 부의 흐름 자체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적인 이슈는 좀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국내를 다 버리고 해외를 한다는 건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국내 투자의 일부를 해외 투자를 하면서 어떤 투자의 밸런스, 자산 배분을 좀 더 정교하게 하시고, 근데 이번 금투세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좀 해외 이탈이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미국의 상승 흐름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즉 국내장도 쏠림 현상이 강한데 미국장은 그게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S&P 500이라고 하잖아요. 500은 500 종목이에요. 500 종목인데 그중에 단 7개 종목이 비중이 엄청납니다. 뭐 이건 수치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엄청난데, 이익의 성장도 이곳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고평가가 아니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 기업들의 성장률 자체, 이익 성장률 자체가 주가 성장률에 비해서는 덜하다. 그러니까 더 오를 게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주가는
이익의 함수, 즉 실적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익을 잘 내는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미국에 집중돼 있고 그것도 이제 빅테크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이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좀 희망회로를 돌려보자면 금리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투자가 좀 활발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한 산업들에게 돈이 가고 그리고 유동성이 올라가게 되면서 투자도 활발해지고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저금리 상태는 아니잖아요. 아직 금리에 대해서 부담이 확실히 있는 시기다 보니까 빅테크의 어떤 투자 쏠림이 계속 진행되는 거고 금리가 좀 시장의 바램대로 좀 낮아진다면 우리가 예상하는 순환매가 돌면서 안 올랐던 업종도 돌고 뭐 밸류업도 오르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도 좋고 국내도 좋고 안 오른 종목도 좋은 그런 에블바리 해피한 시장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을 너무 희망회로만 열고 기다려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이 조금 더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저는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김호균 부장님께서는 누구나 주식 투자로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건 뭐 absolutely,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투자로 실패하는 경우, 실패하는 인생을 많이 보는데 그거는 투자가 잘못된 거가 아니라 투자를 잘못 운영한 사람의 문제인 거거든요. 제가 요새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이 부모와 자녀가 하는 청소년 경제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지금 대학생들, 투자 동아리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을 하는 이제 특강 이런 거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저는 이런 게 좀 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친구들에게 영업을 하러 가겠습니까?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되게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말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 역시도 대학교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었는데 주식 투자를 하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떤 이제 글로벌한 경제 상황이라든가 어떤 기업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주식 투자,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럼 공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공부가 어떤 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사업, 경영에 대한 이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습득을 해야지만 투자로 꾸준한 수익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이해 자체가 굉장히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이해를 하는 그 공부를 자발적으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투자를 한다. 즉 이게 일종의 수업료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내면 어쨌든 학원은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조금이라도 돈을 쓰게 되면 집중해서 어떤 그 시장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그 공부를 통해서 어떤 세상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어떤 자신의 자산도 관리하게 되는 불려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욕심인 것 같아요. 기대 수익이 너무 높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금융의 가장 큰 명제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즉 기대 수익이 높으면 리스크 높아집니다. 근데 이걸 생각을 안 해요. 리스크를 생각 안 하고 기대, 즉 욕심만 계속 끌어올리다 보면 위험에 닥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떤 경제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욕심만 계속 끌어올리다가 어떤 투자가 실패하는 경우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내가 좀 뭔가 이런 투자가 나의 생활에 좀 맞고 이걸 좀 극복해보고 싶다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투자를 공부하고 좀 하드한 좀 뭐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 투자를 좀 깊게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 좀 스트레스가 좀 많이 받는다. 어렵다 하는 경우는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기대치를 낮추게 되면 좀 편하게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긴 호흡으로 투자하기에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미국 주식, 해외 주식이 1등주를 투자하는 전략에 있어서는 매우 유효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